묻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네.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취업심사를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승인도 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정찬우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상태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대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KB의 이상화 씨죠. 이상화 씨를 유럽 총괄 법인장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 지주 회장에게 전달했다. 라고 본인이 증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후에 유럽 총괄 법인장이 됐고요. 그러면 이상화 법인장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죠? 본인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까? 저는 보도만 봤습니다만, 그렇게 볼려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단계 더 승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금융노조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여러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 그쵸? 우리 취업에 있어서의 낙하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또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존의 직을 스스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또 금융연구원이 이렇게 만만한 곳인 건지 물론 이제 취업심사가 신청을 했고 또 심지어 공직자윤리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이 금융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공직자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또 할 경우에 심사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직접 관련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여튼 답변을 주시고요. 하여튼 여러 문제가 있는데 금융위가 이것도 어쨌든 여러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적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분노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에 있어서의 영향력.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다시 금융권에 다시 연구원에 다시 취업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PT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요. 처음에 이 외관법 개정 과정이 말씀으로 전달을 하니까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정부안이 저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무위 법안 소위 그리고 정무위 전체 의결 과정에서 정부 안에서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 회사인 경우 문구가 삭제가 된 겁니다. 삭제가 돼서 의결이 됐어요. 근데 다시 법사위로 넘어가서 그게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사위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체계자구 수정 범위를 벗어나 월권이다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서 법사위에 이런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그거고 그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고 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것을 누가 살렸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경위를 다시 제가 법사위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들어봤더니 법사위 위원장께서 직접 요구를 해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는 애초에 저 문제 제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법사위 위원장이 요구해서 금융위에 보고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수정한 이유가 외관법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 소위원회 회부 없이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부 스스로가, 금융위 스스로가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자, 정부안대로 반영돼서 정무에서 의결되지 않자 법사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알고 탁 찍어서 저거를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게다가 왜 또 이 문제 제기를 또 하냐면요. 게다가 지금 정무위에서는 이렇게 이 문구를 삭제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한회사에 대해서 외부감사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정 회피를 지금 시행령을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더더군다나 이 모든 과정이 의심스럽다. 네,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정무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지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서 그러면 정무의 의결 내용대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저희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법률안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분노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에 있어서의 영향력.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다시 금융권에 다시 연구원에 다시 취업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PT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요. 저기 처음에 이 외관법 개정 과정이 말씀으로 전달을 하니까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정부안이 저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무위 법안 소위 그리고 정무위 전체 의결 과정에서 정부 안에서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그 문구가 삭제가 된 겁니다. 삭제가 된 총괄 법인장이 됐고요. 그러면 이상화 법인장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죠? 본인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까? 뭐 저는 보도만 봤습니다만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단계 더 승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금융노조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여러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 우리 취업에 있어서의 낙하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또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존의 직을 그만 스스로 해서 의결이 됐어요. 근데 다시 법사위로 넘어가서 그게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사위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체계자구 수정 범위를 벗어나 월권이다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서 법사위의 이런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그거고 그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고 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것을 누가 살렸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경위를 다시 제가 법사위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들어봤더니 법사위 위원장께서 직접 요구를 해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는 애초에 저 문제 제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법사위 위원장이 요구해서 금융위의 보고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수정한 이유가 외관법에 조속한 개정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네.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취업심사를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승인도 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정찬우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상태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대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KB의 이상화 씨죠. 이상화 씨를 유럽 총괄 법인장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 지주 회장에게 전달했다라고 본인이 증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후에 유럽초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또 금융연구원이 이렇게 만만한 곳인 건지 물론 이제 취업심사가 신청을 했고 또 심지어 공직자윤리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이 금융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공직자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또 할 경우에 그 심사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취지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직접 관련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때- 나중에 예. 하여튼 답변을 주시고요. 하여튼 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금융위가 이것도 어쨌든 여러 그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적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